햄스트링, 비복근, 가자미근, 고관절도 잘 움직여줘야겠죠. 하늘 보고 한번 누워서 TNF 유지 이완, 수축 이완 기법 한번 실기 들어가 볼게요. 햄스트링이랑 비복근을 스트레칭을 할 거야. 그러면 발목 양쪽 다 당기고 이 다리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잘 유지를 하게끔 한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를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갈 수 있는 데까지 보내면은 딱 막히는 부분이 있죠. 그럼 여기서 유지 이완은 내가 늘어나려는 쪽으로 살짝 밀어줄 건데 이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게 버티는 걸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약간만 밀어주면 돼. 자, 유지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 이완, 다시 이완하면 조금 더 갑니다. 여기서 또 유지를 하는 거야.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이완. 한 번 더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완. 쭉 이렇게 하면은 다시 들었다 내렸다 해볼게. 10번. 하나,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막혔던 부분보다 좀 더 가는 느낌이 있죠. 둘, 10번 할게요. 셋, 완전히 내렸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유지 이완 기법이고 그 다음은 수축 이완이에요. 여기도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볼게요. 여기면은 여기서 이제 아까는 그냥 내가 반대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힘을 버티려고만 하라고 했잖아. 이번에는 반대로 선생님이 나를 누르면서 수축을 하려고 하면 돼.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거지, 하는 사람이. 그래서 해볼게요. 자, 누르세요. 시작. 하나, 둘, 세게 누르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완. 자, 누르세요. 하나, 둘, 더 세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만. 마지막으로 누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완. 해서 다시 왔다 갔다 해보는 거야. 시작.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이게 이제 PNF 스트레칭 방법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했을 때 방금 유지이완이랑 수축이완을 했는데 뭐가 좀 더 받는 입장에서 편했던 것 같아? 톤은 사실 내가 디테일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막 너무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겠더라고, 내 경험상은. 선생님 궁금하면 그게 정확한 시간 한번 찾아보고. 근데 이제 이 수축하게 하는 거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힘들기 때문에 또 유지이완을 많이 하게 하는 편이고, 따로 초도 안 세주고 이 사람의 그냥 반응을 봐. 둔근도 우리가 할 때 잘 늘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둔근 늘리는 걸 한번 해볼게. 힘 빼고 완전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누르다 보면은 이 사람이 더 이상 안 가지는 데가 있죠. 그럼 여기서 이 사람한테 나는 그냥 호흡을 요구를 해. 그래서 코로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어라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호흡하는 그 느낌이랑 이 배를 보면서 언제 들어가고 나가는지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 늘려줘. 그 다음에 더 안 가면 거기서 멈춰서 일단 이 사람이 호흡하는 거 그냥 계속 봐. 계속 하세요. 호흡.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호흡이 되고 이게 조금 느슨한 느낌이 나면은 다시 내쉴 때 맞춰서 한 번 더 눌러줘. 이렇게 들이쉬다가 내쉬는 타이밍에 또 늘려줘.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늘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또 여기 늘어나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호흡을 하게끔 유도를 하면서 호흡에 대한 교육도 재교육 시키는 거고, 이게 너무 또 과하게 하면은 이 사람이 오히려 불편해할 수 있잖아. 그래서 표정으로 관찰을 잘해야 돼. 그래서 약간 찡그리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소리를 낼 정도나 힘을 참는 듯한 느낌이 보이는 정도까지는 안 하는 게 좋거든. 그래서 항상 그거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면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호흡을 계속 크게 하도록 하면서 그 유도를 하면서
이 사람이 불편하면 그 순간 호흡이 끊기거든. 그럼 거기까지는 안 하는 게 좋고, 너무 불쾌한 느낌을 내게 해서는 안 되니까 스트레칭을 가장 큰 부분들을 했어요.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이 종아리가 좀 더 그런 것 같으면 종아리도 스트레칭을 해주면 되는 거고, 스트레칭이 끝났으니까 활성화 운동을 좀 해야 되죠. 그리고 그 활성화 운동은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동작에 특이적이면 특이적일수록 이후에 운동을 시킬 때 편할 거 아니야. 두 가지 운동을 해볼 건데, 무릎 꿇고 앉아서 손을 이렇게 짚어볼게. 발등을 펴고 발길이는 모아주고, 그리고 여기서 허리에 최대한 피라고 한 다음에 땅은 계속 밀어내고 있고, 지금 허리 핀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내밀어 줄 거예요. 왔다가 다시 왔다가. 지금 이게 내적 주의 초점을 준 거야. 허리를 계속 지금 핀 이 상태의 느낌을 유지를 하면서 꼬리뼈를 뒤로 쭉 내밀었다가 왔다가 갔다 하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신체의 움직임 자체의 내적인 주의에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외적 주의 초점은 어떠한 도구나 방향이나 지점을 설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도구를 이용해서 이걸 놓을 거야. 자, 뒤통수, 등뼈, 꼬리뼈가 지금 계속 닿아 있죠. 그리고 목이랑 허리는 떠 있죠.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척추의 모형이잖아. 지금 닿는 세 지점들이 계속 유지되게끔 하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내밀었다가 다시 앞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앞으로. 내가 허리를 피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바로 그냥 이렇게 딱 전방경사를 만들어서 폈는데,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단 말이지.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도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랑 여기 띄워라, 안 닿게. 그리고 지금 세 지점은 맞닿아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내가 밀어준다거나 해가지고 이 감각에 대한 느낌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왔다 갔다 계속 더 해볼게. 5번만 더. 힌지리 운동을 할 때 이제 신장성 수축 구간을 하고 있는 거죠. 무릎을 꿇고 손을 댄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에 서 있고 여기에 무게가 들어있으면 그게 데드리프트잖아. 자세적인 변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선 자세를 네 발 지지 자세에서 하는 거예요. 신장성 수축에 대한 움직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단축성 수축 구간을 알게 해야 되잖아. 이제 엉덩이 뒤로 빼라고 한 다음에 손을 떼라 그래. 그래서 무게중심을 뒤로 더 이동시켜서 손은 그냥 앞으로 기도하듯이 모으라고 여기. 그리고 아까처럼 정렬 유지한 상태에서 몸을 똑바로 세우면서 내적 주의 초점을 할게요. 몸을 일자로 세우면서 엉덩이를 꽉 조여보세요. 그렇지. 다시 아까처럼 가고, 다시 둘. 이렇게 할 때 척추가 앞으로 좀 더 기울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셋. 더 기울어야지. 네. 다시 업. 엉덩이를 조이세요. 넷. 업. 다섯. 업. 오케이. 이게 내적 주의 초점이고, 외적 주의 초점을 줄 거야. 접어보세요. 자, 여기서 손을 내가 머리에 딱 얹고 머리로 내 손을 밀어서 천장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골반 앞쪽 있죠? 여기서 레이저가 나간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여기는 최대한 내밀어주고, 이거는 내 손을 밀어가지고 머리를 천장으로 쭉 보내보세요. 시작. 쭉. 그렇지. 다시. 둘. 방금 내적 주의 초점이랑 외적 주의 초점을 둘 다 줬거든? 뭐가 더 일반인들 기준으로 쉬울 것 같아요? 두 번째 때. 그죠? 그래서 초보자들한테는 보통 외적 주의 초점을 주는 게 좋아요.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고. 반대로 내적 주의 초점은 뭐 조금 더 재활 상황이거나 완전히 근데 좀 더 정적인 움직임이어야겠지? 아니면 보디빌더처럼 내가 어떠한 근육 자체에만 집중을 하게 시키기 위해서 할 때 사용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초보자들한테는 이렇게 내적 주의 초점이랑 외적 주의 초점에 대해 줄 수 있고, 지금 이 움직임들이 그 자세 변인을 우리가 줘가지고 힌지 운동을 시킨 건데 이게 활성화 운동이 되는 거죠. 실제로 힌지 운동을 해보는 거야. 이제 신발 신고. 보통 이런 데드리프트류 운동을 가르치고 싶어. 그러면 뭘 제일 먼저 시킬 것 같아요? 힌지를 먼저 가르쳐 주긴 해요. 맨몸으로? 이붕 대고 숙였다가 이게 운동으로 치면 굿모닝 엑서사이즈인 거지. 네.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했던 그 과정을 겪으면은 어느 정도 내가 이거에 대한 움직임이 인지가 돼 있잖아. 그래서 바로 시키기도 하고, 이거 할 때 되게 헤매는 사람이 또 있겠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말했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힌지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힌지가 어려운 게 이 고관절을 접는다는 느낌을 잘 몰라서 그러잖아, 사람들이. 크게는 세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걸 자체를 접지 모르니까 무릎이 자꾸 계속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등을 계속 이렇게 구부려서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이거에 적절한 무릎과 고관절이 접히는 이 협응이 잘 안 돼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방법은 다른데, 일단 우리가 이 힌지가 운동이 되려면은 어떠한 포인트들이 중요하냐면은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져야 된다. 그리고 엉덩이는 뒤로 빠져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무릎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약간 앞으로 나가도 되긴 하는데, 이왕이면은 지금 있는 위치에서 그대로 고정돼 있어야 된다. 이것 중에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우리가 등을 이렇게 척추를 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큐를 보통 주니까 몸을 이렇게 세우고 있으려고 하면은 앞으로 숙이지를 못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무릎을 계속 많이 접게 되고, 그래서 반대로 손에 뭘 이렇게 딱 들게 해가지고 상체가 자연스럽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과제를 주는 거예요. 제약 기반 접근법을 통해서 이 손을 앞으로 멀리 뻗으라고 해. 그리고 엉덩이는 뒤로 서로 멀리. 그래서 엉덩이랑 손이 서로 앞뒤로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엉덩이는 뒤로 빼려고 하니까 빠질 거고, 이건 손은 앞으로 뻗어야 되니까 상체가 앞으로 자연스럽게 기울어지겠죠. 그리고 이게 위에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물체다 보니까 상체가 앞으로 굽는 걸 또 방지를 해주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앞으로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시켜. 여기서 또 이걸 시키는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그치? 등이 굽는데 왜 굽을까? 전방 경사가 잘 안 돼서.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오히려 유연한 사람들은 무릎을 안 구부리고 이렇게 해버리거든. 이렇게 해버리면은 고관절이 힘을 제대로 접힐 수가 없으니까 등이 굽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고관절이 안 접히는데 그 문제가 무릎을 안 접고 있어서 그래. 한번 해볼래요? 그런 경우에는 무릎 뒤에 이걸 대줘 그냥. 그러고 엉덩이 뒤로 빼라고 그러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다 세팅이 되게끔 이미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힌지를 좀 하게끔 해준 다음에 이제 운동을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운동을 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캐틀벨을 가지고 데드리프트를 시켜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이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는 다리에 걸리니까 개별성의 원리 해보면은 대퇴 길이에 따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무릎이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바를 가지고 하면은 되게 힘드니까 캐틀벨을 가지고 하고, 캐틀벨은 다리 사이로 들어오기 용이하잖아. 그래서 이걸 딱 잡게끔 한 다음에 처음에 등을 내가 이렇게 딱 펴준 다음에 팔꿈치가 이 상태로 옆구리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겨드랑이 사이에 책갈피 같은 걸 꼽아놨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뭘 꽂아둬도 되고요. 그러면 등은 계속 펴지고 있게 되겠지. 아까처럼 힌지를 만들 건데 내 다리 사이로 들어가야 돼. 전환이 사타구니에 붙어야 돼요. 고개를 들지 말고 정수리가 정면을 향하게 하면서 한번 힌지를 만들어 볼게요. 시작. 쭉. 그러면 이게 닿아야 되니까 뒤로 가게 되면은 엉덩이가 뒤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뒤로 이동하려고 할 수 있는 거를 머리를 앞으로 보냄으로써 상쇄를 시키는 거야. 그럼 여기가 충분히 늘어나죠. 거기서 이제 다시 일어나서 아까처럼 여기서 레이저 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쭉 내밀어 주면 돼. 자, 5번. 하나, 업, 둘. 선생님 잘 하니까 더 숙여볼게. 그렇지. 업, 셋, 업, 넷, 업. 그리고 선생님도 약간 몸이 자꾸 서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 넷에서 잠깐 멈춰볼게요. 해보세요. 멈춰서 머리를 앞으로 더 보내보고 꼬리뼈가 하늘을 쳐다본다는 느낌으로 쭉 들어줘. 그렇지. 그러면 여기 더 오죠. 그래서 내가 햄스트링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자세를 만드는 거고, 반대로 조금 더 무릎이랑 협응을 시키고 싶으면은 머리 뒤로 보내면서 무릎이 앞으로 나가, 이렇게 이제 시키는 거. 근데 이게 너무 세지면 사실 스쿼트랑의 차이가 없어지니까 조금 더 후면을 가르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등척성으로 이걸 충분히 느끼게끔 한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서서 그 감각을 딱 적응을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캐틀벨을 가지고 보통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먼저 시켜. 만약에 이게 잘 안 돼, 손에 뭘 잡고 있게 하니까 이 상체 피는 거, 코어랑 등의 힘이 약해가지고 이거 집중하느라고 고관절의 움직임을 거의 만들어지지 못해. 그래서 상체에 부담을 좀 덜어주고 싶어. 그런데 저항은 주고 싶어. 그러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손바닥으로 먼저. 내가? 네. 매뉴얼로? 그치, 그럴 수 있지. 처음에 맨몸 하다가 더 주고 싶으면 손바닥으로 받쳐서 못 올라오게 한다든지. 도구를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밴드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 내가 잡아줘도 되고 걸어놓고 해도 돼요. 내가 잡아주는 방식은 손은 똑같이 이렇게 놓게끔 한다던가, 등도 제대로 못 피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등을 계속 피고 있게끔 할 수 있을까? 등을 피고 있을 수밖에 없는 과제나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잖아. 이걸 이렇게 등에 걸어버려도 되고, 저번에 우리 누워서 한 것처럼 이렇게 시켜버리면 되지. 그 상태에서 내가 밴드를 여기다가 걸어주는 거야. 그러면 아까처럼 앞으로 힙힌지 해볼까요? 그리고 일어날 때 여기를 밀어주면서 일어나면 돼요. 몸 똑바로. 그렇지. 다시 하나, 둘, 하나, 셋, 셋, 하나, 넷, 하나, 다섯. 오케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지. 요거는 내가 상체를 안 쓰더라도 저항이 걸려있는 상태니까 운동도 되고, 그죠? 이게 하다 보면은 끝까지 락아웃을 못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훨씬 좋겠지. 마지막에 짜주는 느낌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걸 그냥 밀어내면 되니까 다른 뭐 큐잉이 필요 없이